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소설 명랑한 밤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우리 현대 소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될지 같이 한번 떠나봅시다. 이 작품 제목부터가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명랑한 밤길이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하고 으쓱하고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는 그 밤길이 명랑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붙여놓은 제목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라는 인물을 만나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좀 보세요. 29살,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집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찼을 거예요. 가난에, 고단함에 이 모든 무게에 짓눌려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꽉 갇혀버린 느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나가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는 마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무식하고 거칠고 저질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편견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 소설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소설의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인데요. 나는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죠. 그 만남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게 얼마나 더 깊은 상처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도시에서 온 아주 세련된 작가예요. 이 남자는 나의 지긋지긋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뭔가 교養있고 여유로운 그런 세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랑만 있으면, 이 남자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하게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채소라는 이 평범한 소재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어긋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나에게 이 채소는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전부,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어요. 내 정성과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하지만 남자에겐 어땠을까요? 그에게 이 채소는 그냥 지긋지긋한 가난을 떠올리게 하는 귀찮고 더러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면 이런 데 있겠냐? 남자가 던진 이 말,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죠? 이 한마디에 그의 속물적인 생각, 그리고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말 한마디가 나의 마지막 희망까지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이제 혼자서 그 캄캄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늘 다니던 그 길조차 이제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밤길인데 저쪽에서 남자 2명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 있던 버려진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숨는 행위가 이 소설 전체를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고요? 어둠 속에 숨어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시각적인 편견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노래, 즉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외국인 노동자, 깐주와 사부딘의 대화를 엿듣게 돼요. 6개월이나 월급을 못 받았는데도 사장님을 걱정하는 깐주, 한국에서 겪은 비극 때문에 고향에도 못 돌아가는 사부딘,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아픔이 사실은 자신의 아픔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막막한 슬픔을 분노나 체념이 아니라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걸요. 슬플 때도 노래하고, 사장한테 욕을 먹어도 노래하고, 노래로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노래가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걸 넘어서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종의 공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깐주와 사부딘이 부르는 그 슬픈 노래 가사가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는 순간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해요. 차갑게 굳어있던 편견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연대감이 피어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노래를 통해 이어진 이 짧은 교감의 순간이 나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심지어 걷고 있던 이 밤길의 의미마저 180도 달라지게 돼요. 자,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보이죠? 똑같은 길인데 노동자들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무섭고 외로운 절망의 길이었다면 이제는 희망과 연대의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듯 뛰던 걸음이 이제는 뚜벅뚜벅 자기 의지를 가진 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노동자들이 나가 숨다가 떨어뜨린 채소 꾸러미를 발견해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그녀의 애인은 더럽다고 내팽개쳤던 그 채소를 이 사람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면서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채소꾸러미 하나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면서 명랑 앞에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 나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명랑함이란 게 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그 그림자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노동자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어두운 길을 따라서 함께 걷기로 결심하죠. 이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아주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나, 그리고 깐주와 사부딘, 이렇게 각자 외로운 섬처럼 흩어져 있던 세 개의 삶이 고통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그렇게 그녀는 걷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 강렬한 희망의 이미지로 끝을 맺죠. 아무리 어둡고 힘든 길이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명랑하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밤길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